제가 오늘 제 차 베뉴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차를 산 거는 작년 24년 3월 8일에 차를 인도를 받았고요. 지금 오늘 날짜가 25년 2월 20일인데 거의 1년을 벌써 다 타가더라고요. 그래서 베뉴 1년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다 글을 써서 종이에 좀 정리를 해왔어요. 대충 큰 목차는 첫 번째로 구매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옵션, 세 번째가 가격, 네 번째가 주행 거리, 다섯 번째가 유지비, 여섯 번째가 장단점, 일곱 번째가 1년 탑승 후기,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이 차를 출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옵션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어쨌든 그대로 저는 받긴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안 겪으셨으면 해가지고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차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차를 26살 때 이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직장이랑 그렇게 뭐 거리가 먼 거는 아니었어요. 집이랑 직장이랑 걸어서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고, 차로는 사실 3분? 신호를 걸리지 않는다면은 진짜 2분만 해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제가 차를 산 거는 제가 사는 도시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차가 있는 게 되게 편한 것도 있었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혼자 가고 싶고 혼자 쉬는 날에 어딜 가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차가 그냥 일반적인 이동수단의 역할만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차가 또 하나의 나의 공간이고, 이 차를 삼으로써 정말 내 생활 반경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게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용보다는 여가 생활용으로 차를 구매를 하였고요. 적당한 가격 선에서 차를 사는 거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저축을 열심히 할 거야. 한 달에 월급의 70%를 저축할 거야.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내 자가를 빨리 가질 거야. 집을 빨리 살 거야.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자가도 없고 저축도 월급의 70%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에 대해서 좀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차를 좀 좋아했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중에서 제가 혼자 제 의지로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 갈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차를 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산 베뉴의 옵션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플럭스, 저 23년도 기준 이제 베뉴로 플럭스 등급의 썬루프만 추가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썬루프. 저는 썬루프만 추가했고, 이건 좀 굳이 필요 없다? 이러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왕 하는 거 좀 그냥 뚜껑도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썬루프 추가해가지고 이게 40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제 했고요. 원래 베뉴가 4가지 트림으로 있다가 나중에 2가지 트림으로 좁혀져가지고 프리미엄 등급, 플럭스 등급 이렇게 2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프리미엄 등급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었거든요. 스타일이랑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었고요. 거기다가 썬루프까지 이렇게 넣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니까 플럭스를 했을 때랑 1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플럭스를 하면 스타일이랑 스마트 센스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썬루프만 추가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프리미엄에 스타일, 스마트 센스, 썬루프 이렇게 넣었다가 결과적으로는 플럭스 등급에다가 썬루프 40만 원 이것만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려고 다 적어왔는데, 일단 제가 한 차량 기본 가격이 2,400만 원 정도였고요. 제가 이제 선택 옵션 가격이 40만 원. 이게 썬루프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53만 원 이렇게 나왔고, 그 탁송료가 한 11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카드를 만들면서 할인 포인트로 30만 원 할인을 받았었고요. 차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10만 원 냈었고,
출고 전에 한 반 정도는 먼저 선수금으로 내고 남은 거는 할부를 하겠다 해서 출고 전에 한 1280만 원 정도를 냈었고요. 남은 할부가 한 11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지금 34만 원 나가고 있고요. 36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동안 34만 원 정도를 이제 차 할부금으로 내고 있고요. 이게 제가 뭐 금리는 그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변동금리였고 금리 5.4% 해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총 이자가 95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할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한 번에 뭐 할 수 있으면은 이자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돈을 조금 이런 부분을 아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주행거리. 주행거리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탔는데 조금 초반에는 많이 탔었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크게 사실 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많이 안 탔어요. 거의 뭐 한 차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탔었고 그렇게 장거리를 다니지 않았어가지고 지금 1년 정도 탔는데 한 4,300km 정도밖에 안 탔어요. 그 다음은 유지비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유지비에서는 새 차다 보니까 고장이나 수리 같은 부분에서 오는 그런 유지비는 아직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이유가 제가 이제 중고를 안 사고 새 차를 산 이유이기도 해요. 중고를 사면 사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중고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고치는 것도 다 돈이고 하니까 사실 새 차를 사면은 뭐 한 5년 뭐 그까지는 카센터 갈 일 없이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새 차를 사고 싶었었던 것 같고요. 기름값은 사실 제가 요즘은 차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넣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닐 때는 그래도 한 5만 원 해서 한 달에 2번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근데 또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서 연비가 또 달라지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출퇴근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놀러 가고 이 정도로는 한 달에 1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이 거의 없을 때 뭐 진짜 한 칸 남았을 때 6만 원 정도 넣으면 거의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넣을 때 그냥 저는 가득 넣지 않고 5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이렇게 또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일단 자동차 보험은 제가 나이가 아직 지금 이제 7살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단독으로 들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이제 아빠랑 같이 해서 자동차 보험을 제가 아빠 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자동차 보험이 한 80 얼마? 한 80만 원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이 다 돼가서 자동차 보험을 다시 돈 낼 때가 왔는데 오늘 전화가 왔었거든요. 차량 계기판에 주행 거리를 찍어서 보여드리니까 4,300km 정도 탔다고 하니 한 22만 원 정도가 할인이 돼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40만 원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한 15,000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막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차량 할부 금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보험도 아빠 밑으로 이제 하고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차량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장점도 너무 많은 차이고 단점도 물론 있죠. 단점도 있고 먼저 이제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이 정말 귀엽습니다. 이 이유로 베뉴를 선택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네모난 느낌이고요. 앞에서 봐도 조금 네모난 느낌이고 뒤쪽에 뒷모양을 봐도 그 뒤에 이 불빛 나오는 거 뭐라고 하죠? 그것도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뒷모습이 좀 네모네요. 그래서 약간 좀 박스카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가 지프의 레니게이드라는 차인데요. 제가 좀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베뉴의 사각형 모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경차는 아니고요. 소형 SUV인데 제가 또 첫 차다 보니까 차량 운전하고 뭐 주차하고 하는 거에 조금 부담감이 컸었는데 이 차는 소형 SUV 그 라인 중에서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셀토스, 니로, 티볼리. 그 중에서 좀 제일 체격이 작은 편이어가지고 앞뒤도 짧고 해서 운전하기가 좀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진짜 이 차폭감이 잘 없어가지고 옆에가 막 닿을 것 같고, 앞쪽도 사실 이 차는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주차하다가 혹시 긁을까봐 좀 불안하면은 P로 해놓고 내려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차가 좀 아담한 편이기 때문에 운전이나 주차에 정말 용이하다. 이게 또 장점인 것 같고요. 베뉴를 홍보하는 그 홍보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이 차의 약간 키워드가 혼라이프거든요. 혼자 타기에 딱 적합한 차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차를 뭐 혼자 거의 타기 때문에 누구를 태울 일이 사실 크게 없거든요. 제가 혼자 타고 조수석에는 짐을 놔두고, 뒷좌석도 사실 짐칸이에요. 아니면 뒷좌석은 그냥 지금도 눕혀져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뒷좌석을 지금 눕혀놨어요. 이렇게 눕혀놓고 다니면은 이제 그냥 뭐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 뒤에다가 트렁크 열어가지고 바로 짐 싣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물론 올해 뒷좌석을 2열을 폴딩을 해놓으면 그 뒷좌석 가죽 시트에 조금 눌리는 그 경향이 있긴 한데, 뒤에 지금 세차 바구니 있고요. 담요 하나 깔아놨고, 지금 보이시는 이거는 트렁크 위에 선반인데 일단은 떼놨어요. 떼놓고 그냥 뒤에 이렇게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격도 진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뭐 초반대로도 살 수 있는 SUV이고, 경차도 사실 옵션을 다 넣고 제일 상위 트림을 선택하면은 2천만 원이 거의 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플럭스 등급으로 했고 썬루프까지 추가해가지고 2,400만 원 정도가 나왔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기본 프리미엄 옵션에다가 안전 옵션만 넣는다면은 충분히 2천만 원 초반대로 또 이제 출고를 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반떼랑 같은 엔진을 쓴다는 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장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지금처럼 2열이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제가 차박이나 차크닉 이런 것도 사실 하고 싶어서 SUV를 고른 것도 있거든요. 제가 중고차 매장 이런 데 가가지고 2열을 진짜 접어보고 이렇게 앉아봤었어요. 제가 키가 157인데 그래도 이 머리 정수리 부분이 조금 그렇게 편하게 딱 앉아있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 대신 이 뒤쪽에 트렁크의 단 높이를 조금 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닿지 않는데, 그냥은 베뉴가 이제 평탄화를 해도 위에가 천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앉아서 뭐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건 있고요. 그래도 2열 폴딩이 돼서 다 접어놓고 담요 하나 깔고 누워있기는 충분하더라고요. 제 키에는. 조금 키가 더 크시면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또 베뉴가 겉에 외장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이걸 고르는 선택의 폭이 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미라지 그린인가? 조금 우유 섞은 녹색 그 색깔이 새로 베뉴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베뉴라는 차량이 일단 경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형 SUV지만 좀 그나마 작은 편이라 부담이 적은 거, 그리고 가격, 베뉴가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옵션 자체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체급에 뭐 이 정도 가격의 차에서 되게 뭐 다양한 옵션을 기대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그 기능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저는 만약에 있었으면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아무리 제가 혼자 차를 거의 타기는 하지만 가끔씩 이제 제 차를 뭐 남자친구가 운전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좌석을 다시 맞추고 또 수동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뒷자리, 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차들은 뒷자리도 그 엉뜨나 이제 통풍 시트가 되는데, 일단 베뉴는 조수석과 운전석 쪽에만 통풍 시트와 그 엉뜨가 된다는 점. 근데 뭐 이건 뒤에 거의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짐밖에 타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전방 센서가 없어요. 초보 운전이고 또 첫 차인데 전방 센서가 없으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대리점의 그 직원분이 해주신 말이 베뉴가 너무 앞뒤가 또 짧고 좀 아담한 차여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약간 그래도 너무 좀 걱정되는데 그랬는데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 말이 맞아요. 역시 전문가는 어쨌든 앞에 전방 센서는 없지만 큰 불편감 없이 앞에가 짧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아직 뭐 그 전방 센서가 없어서 뭐 어디 끌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어쨌든 조금 아쉬운 옵션들은 이 정도 하고, 제가 장점에서 소형 SUV 중에서 제일 아담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차나 운전이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아담하니까 그만큼 이제 뭐 뒷좌석 좀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트렁크 공간 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차로 가끔씩 큰 짐들을 뭐 옮길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남자친구랑 이제 제 차로 당근 거래를 하러 갔었는데 김치냉장고를 사왔었어요. 김치냉장고가 그때 몇 리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말로는 한 130 몇 리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그 뭐 정사각형 모양의 문은 하나로만 열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데 그거를 제 차 뒷좌석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또 작은 건 아닌데 또 트렁크 공간이나 뒷좌석을 2열을 폴딩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뽑아지는 공간은 사실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조금 단점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차에서 2열을 접고 뭐 담요 같은 거 깔고 혼자 누워도 보고 차박을 하려고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혼자 자는 거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둘이서 차박을 한다? 남자친구랑 같이 차박을 한다 하면은 사실 이 차로는 차 안에서 2명이 잔다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열을 접어도 이게 기울기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평평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평탄화 매트를 이용해가지고 잘 맞춰줘야 되는데 문제가 이 높이가 더 이게 여기가 좁아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인 차박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일단 베뉴의 단점, 장점과 단점들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래도 제가 베뉴 차주여서 그런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 그렇게 막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어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장단점 해봤고요. 마지막이 아니고 7번째로 전체적인 1년 탑승 후기를 말씀드리면요. 제 총평? 개인적으로는 운전이나 주차 이런 데서 너무 편하고요. 초보 운전도 사실 조금만 감을 익힌다면은 충분히 쉽게 몰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차는 작지만 경차는 아니거든요. 경차랑은 사실 이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순 없는 것 같고요. 뭐 세단이랑 사실 베뉴랑 또 비교를 할 순 없겠죠. 근데 SUV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한 차인 것 같고요. 사회초년생한테도. 제가 나중에 이 차량 내부랑 외부랑 그리고 제 차량 용품들 리뷰를 할 건데 그때 또 차량 내부를 쫙 한번 보여드릴 건데 차량에 여기 뭐 미디어 이 열선, 뭐 에어컨, 뭐 내비게이션 버튼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간단하고 좀 직관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요. 딱 봤을 때 복잡하지 않아요. 딱 쓸 것만 딱 박아놓은 느낌. 그래서 그냥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고요. 전방 센서가 좀 없다는 점이 사실 제일 큰 아쉬움이긴 한데 다시 말했다시피 앞뒤가 짧아서 크게 불편감은 없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안전 센서나 보조 센서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차량을 모는데도 되게 뭐 수월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이제 플럭스 트림을 선택해서 휠이 기본은 15인치인데 저는 이제 17인치거든요. 근데 휠이 아무래도 이 차량 급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이긴 한데 휠이 조금 크다 보니까 조금 차를 탔을 때
아, 나 SUV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저는 또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의자를 좀 많이 올려서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 탔을 때 이 시야감 아주 좋고요. 제가 아무래도 의자를 좀 높여서 더 좋은 것도 있긴 할 텐데 이젠 딱 트여서 앞에 잘 보여가지고 세단이랑은 확실히 시야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 차 세단도 가끔씩 뭐 가까운 거리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게 확실히 시야감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승차감은 세단이 역시 좋은 것 같아요. 좀 방지턱 같은 걸 지나갈 때 이 배뉴를 타고 지나갈 때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딱 이 배뉴를 타고 방지턱을 지나가면 진짜 이게 꿀렁꿀렁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남자친구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정말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승차감은 사실 뭐 세단만큼은 당연히 아주 안 되는 것 같고, 크게 타는데 저는 이게 첫 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는데 뭐 큰 불편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년 정도 타봤을 때는 혼자 타기에 정말 전 진짜 만족하는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차를 이제 살 때 있었던 그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짧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처음에는 등급을 프리미엄 등급에다가 옵션을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윗등급 플럭스 등급이랑 비교를 했을 때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냥 플럭스 등급으로 다시 계약을 했어요. 다시 3개월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가 내부 색깔이 원래 블랙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메테오 블루라는 색깔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2번 정도 옵션을 바꾸게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바꾸고 난 뒤에 또 한 3개월을 기다려서 날짜를 딱 예시를 받았는데, 그 예시를 받으면서 그 카마스터님한테 받은 종이에 차 내부 색깔이 그대로 블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카마스터님한테 이게 차 내부 색깔이 블랙으로 적혀 있는데 메테오 블루로 그때 바꿨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확인을 분명히 하고 뭐 제대로 했는데 업무과랑 조금 그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원하는 메테오 블루 내부 색깔을 다시 하려면, 그렇게 받고 싶으면 다시 주문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문을 넣으니까 제일 뒤로 순번이 밀리고, 지금은 납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 3, 4개월인데 내 잘못으로 그렇게 잘못 넣어진 것도 아닌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되냐, 다른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 다른 방법은 없고,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본인들의 잘못이니까 이 본사에다가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긴급 요청 코드를 넣겠다. 그렇게 하면은 한 3, 4개월 정도 걸릴 순 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차를 많이 오래 기다렸는데,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기다렸는데 거기서 6개월을 또 기다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너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일처리를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대리점에 전화도 해보고 현대자동차 본사에다가도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다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측에서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없고 그 카마스터랑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마스터님이랑 조율을 했었는데 카마스터님이 어쨌든 이제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니 만약에 다시 메테오 블루 색깔로 차량을 인도받고 싶으면 다시 주문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긴급 요청 코드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본사를 쪼아보겠다 였고, 사실 그렇게 기다리기가 힘드셔가지고 차를 바로 받고 싶으시면 내부 색깔이 블랙으로 잘못 나왔지만 그거를 받으시고, 그 대신 제가 그 썬팅 추가금이 20만원이 있었는데 그 딜러가 해주는 딜러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썬팅을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니까 그 추가금 20만원이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금을 이제 본인이 지불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렇게 하기로 썬팅 추가금 20만원을 카마스터님이
지불을 하시고 저는 따로 지불하는 게 없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받았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밖에 외부 색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색깔이랑 내부 블랙이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어쨌든 블랙이 진리의 색깔이잖아요. 질리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너무 진짜 속상하고 좀 화도 나고 뭔가 그 대처들도 다 너무 별로였었고, 그래서 좀 기분이 상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을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가 옵션이 정말 많잖아요. 옵션을 뭐 조금 여러 개 바꾸셨던 분들은 조금 본인이 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이중 확인도 하고 전화해가지고 잘 물어보고 하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카마스터님이랑은 그렇게 잘 해결돼가지고 뭐 필요할 때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잘 관계는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이제 차에 좀 더 자세한 내부랑 외부, 그리고 제가 산 차량 용품들 이런 거 좀 리뷰해보고, 혹시나 베뉴로 뭐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뒷좌석 눕혀놓은 상태에서 제가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면서 조금 키 157이 베뉴 뒷좌석에 누웠을 때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베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